좀 이따 이제 강의 들으시고 편집하시면 되고 선생님 녹음 안 해오셨죠? 네, 선생님 저쪽에서 제가 녹음 장비 오늘 설명드리고 하는 거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녹음을 해보시면 또 다르실 거예요. 자, 그럼 강의를 시작을 할까요? 네, 좀 늦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사실 알려드릴 것들은 이미 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등생들이시라 다 거의 반 이상 참여를 다 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들은 다 이미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 내용은 이제 녹음이랑 편집 실습 계속 할 거고요. 편집 아까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편집은 제가 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따로 뭐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음할 분들 모시고 제가 녹음을 할 거고요. 그 시간에 녹음을 해오신 분들은 편집을 하시다가 제가 돌아오면 모르는 만약에 편집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거를 할 거고요. 만약에 대본을 안 쓰셨다, 대본도 아직까지 안 돼 있다 그런 분이 계시면 대본을 쓸 건데 노트북도 안 가져오셨대요. 근데 휴대폰 있으시죠? 휴대폰으로 제가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걸 갖고 녹음을 하게. 일단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방금 전까지 괜찮은데 저 뭐 책상을 들다가 삐끗했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뭐가 찍 왔는데 이게 저도 인생의 처음인데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조금 자세가 어정쩡해도 이해를 해주시면.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숙이는 게 안 되네요. 아프네. 갑자기 보고 이렇게 들다가 갑자기 찡했는데 설마 뭐 디스크가 터지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그럼 뭐 써있겠죠? 네, 그러면 강의를 해볼게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논산에도 스튜디오가 있긴 있어요. 쓸 수 있는 거. 선생님들 두 분 안 계셔가지고 안 오셨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조금 더 조용한 환경에서 녹음을 한번 해보시고 싶다. 조용하고 그런 데에서 해보고 싶으시면 이따가 가보시면 되는데 여기 바로 3층에 그 사무실 옆으로 들어가면 원래 그게 유튜브 스튜디오로 쓰려고 했던 그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막 카메라도 있고 이래요. 근데 저희는 녹음만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저걸 활용하셔도 나중에 보이는 라디오를 하시겠다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를 하셔도 되죠. 그 안에 카메라도 있고 아마 대여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미리 협의만 하시면 사무실에. 그럼 논산시 청소년 여기 3층 스튜디오 이용하실 수 있고 또 논산시 저 구도심 쪽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2층에 촬영 스튜디오가 있대요. 저는 사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1층까지 가봤는데 제가 그 스튜디오를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보통 촬영 스튜디오면 방음 기능은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센터들은 다 나라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무료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논산에서 접근 가능한 데는 이제 가까운 데가 대전, 세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자한테도 물어봤는데 그거는 지역이랑 상관없으세요. 그냥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정회원 되기 위해서는 뭐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교육 같은 걸 간단하게 이수해야 되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그냥 수강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나면 정회원이 되세요. 그러고 나면 그 시설이나 대여나 이런 것들이 무료로 가능하세요. 그러면 진짜 녹음 시설을 거기는 이제 라디오만을 위한 물론 그 스튜디오도 있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세종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들에는 보통 이런 극장도 있는 데들도 있어요. 대전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지? 그 드라마 제작 센터라고 그쪽 있는 그쪽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같이 있는데 그쪽에 유성 쪽이긴 한데요. 그쪽에서 이제 하셔도 되고 뭐 그리고 강좌들도 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은 시기에 같은 강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강좌들을 다른 데 보시다가 가까운 데에 이 강의가 듣고 싶다 그러시면 미리 수강 신청 기간만 잘 지키셔서 빨리 하시면 강의도 무료로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하는 강의도 있으니까요. 그 오전 강의, 오후 강의에서 보통 한 강의를 나눠서 하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된다. 저는 말씀드렸고요. 자, 마이크랑 노트북을 사용해서 녹음을 하는 걸 이제 오늘은 할 거예요.
지난번에 다른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렸고, 보통 노트북이랑 마이크라고 해도 보통 지금 5인패라고 그러죠? 5인패가 뭔지 아세요? 애들이 줄임말로 써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랑 마이크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서 보통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없어도 사실은 스마트폰 녹음기도 마이크도 요즘은 나오고요. 스마트폰에 그냥 연결할 수 있는, 꼭 처음부터 비용 많이 들이실 필요 없잖아요. 이게 막 10만 원 넘게 하는데 굳이 내가 이걸 계속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사시는 거는 부담스러우시니까, 지금 이 강좌를 주최하고 있는 이쪽에서는 이걸 지금 한 4대 정도 가지고 계세요. 이걸 뭐 이쪽에서 선생님, 저 도선생님이나 그 스태프분들한테 여쭤보셔서 충남시 충남시 인재개발연구원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빌리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이 스마트폰에 되는 게 보통 USB로 연결이 돼가지고 노트북에도 그냥 5인패라고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아니더라도 마이크만 꽂는 것도 있어요. 아시죠? 그냥 다이소에서도 팔아요, 마이크. 그 조그만 그냥 노트북에 연결하는 거. 근데 이제 좀 더 이걸 쓰면 전문적이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보시면 이게 오늘 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쓸 거 같은 거. 그리고 여기가 보유하고 계신 게. 그러면 맨 위에가 보시면 저기 위에 보시면 인풋이라고 돼 있죠. 인풋.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뭐냐 하면 좀 고품질로 녹음을 하기 위해서 외부 입력을 사용할 때 이제 쓰는 거예요. 컴퓨터랑 마이크 사이에서 얘를 조금 더 고품질로 녹음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고, 요것 때문에 조금 이제 음질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조절이 좀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잡음이랑 이런 것들도 얘가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고, 또 다양한 마이크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잭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잭도 있어가지고 입력을 하실 수 있고, 요 위에는 거의 다 입력 부분이에요. 인풋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이크는 소리를 하면 얘가 받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마이크로 한다 그러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저 안에 있는 저기도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극장들은 그걸 통해서 스피커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무선 입력이니까 선이 아닌데, 얘는 무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들 중에 무선도 있는데 뭐 그건 더 비싸겠죠,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크 꽂으신 다음에 이제 요거를 온하고, 그 다음에 거의 쓰실 건 요 게인이랑 레벨 정도인데요. 이제 이게 소리의 입출력 그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뭔 차이가 있냐면, 게인이랑 볼륨이 이걸 뭔 차이냐, 게인은 들어오는 걸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를 게인을 높여버리면 안녕하세요가 안녕하세요 이 정도 들릴 수 있게 그 입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갈 때, 저기까지 갈 때. 그리고 볼륨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볼륨이에요. 나오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5인패는 어차피 들어가는 거를 게인을 조절하든 볼륨을 조절하든 해서 어쨌든 두 개를 다 사용해서 적절한 걸 잡으면 되죠. 왜냐면 입력 신호를 높이는 걸 잘못하면 게인은 오디오가 이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이렇게 크게 녹음하고 있는데 게인을 너무 높여놔버리면 찢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적절히 잘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녹음을 시작할 때는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녹음 안 해보시면 녹음해보시면 알겠지만 노트북에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맞춰서 녹음을 하시는 게 원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노브르는 그걸하고 마이크의 민감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려면 결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과도한 게임은 오히려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백색 소음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확 높여져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잡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개인 사용은 이제 적절히. 그래서 보통 세팅이 그냥 가운데로 다 돼 있어요. 그냥 다 가운데 놓으세요. 보통 뭐 여기 보면 에코 이펙트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잘못 녹음할 때는 가급적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효과를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편집 프로그램에서 얼마든지 내가 어느 정도는 효과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녹음이 처음에 잘못되어 있으면 녹음을 할 때 과도한 뭐 효과를 넣거나 이래버리면 그건 조절이 안 되거든요. 너무 높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다가 돼 있고 보면은 여기 이게 잘 보이시는 분이 48 플러스 48V 팬텀이라는 게 있고 헤드라는 게 있어요. 이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아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 어차피 우리는 되게 복잡한 게 저도 그건 잘 몰라요. 그거는 진짜 스튜디오 녹음 전문가가 오지 않으면 그 되게 많은 이만한 그 행사 장비로 있는 그런 믹서, 그건 미디어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믹서죠 거의. 믹서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인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저희 수준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마이크에 이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가 얘를 배터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무선도 그렇고 모든 마이크가 전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어디서 공급할 거냐 여기 꽂아서 여기로 전원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이 들어와야 아 전원이 공급되고 있구나 마이크에 그렇게 아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패드 아까 얘기했던 옆에 있는 이 패드라는 건 과도한 볼륨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왁! 이러면서 뭐 튀거나 아니면 내가 얘기하다가 너무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적절히 걸러주는 거예요. 보통 스마트폰에도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스마트폰 녹음기나 보통 이런 어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써보시면 보통은 그것들을 이제 안 되게끔 지가 알아서 감쇄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보통 있는데 그걸 너무 믿지 마시고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일정이냐 그리고 내가 높이 가는 게 만약에 내가 도레미파솔라시도 도까지 했는데 제가 그 도 이게 제일 높은 내가 음일 것 같은 오늘 방송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볼륨을 좀 낮춰놓으세요. 왜냐하면 낮은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집을 하면서 높일 수가 있는데 또 이거를 안 맞춰놓고 도, 이 밑에 도에다가 맞춰놔버리면 또 하면 이게 빵! 얘가 과도한 입력 때문에 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는 거. 근데 어쨌든 패드 기능을 쓰면 그걸 적절하게 기계적으로 걸러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거 두 개는 그냥 누르시고 쓰면 돼요. 이따가 보여드릴 때 궁금하신 분은 녹음을 안 하셨어요. 이따 와서 보시면 그리고 이거를 저기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보시면 그냥 이 기계는 뭐 별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녹음 실습을 할 거고 선생님 이거 녹음 안 하시는 분들은 보여드리면 됩니다. 네. 네, 제가 이거 설명 다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하면 되고 저희는 이런 걸 가지고 녹음을 할 거예요. 이제 마이크 저렇게 된 거를 이제 구멜라에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주최 측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뭐 어린이집 같은데 지금 한 4대 5대 정도 있으신 거죠? 네, 5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빌려서 쓰실 수 있으니까 뭐 어린이집 빈 시간이나 뭐 이런 때 아니면 주말 같은 때나 뭐 이런 때 어린이집 녹음하셔도 사실 참 자꾸 뭐 이렇게 하면 물림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선생님들 목소리가 너무 막 뭐 엄청나게 크시거나 뭐 이러진 않을 테니까 뭐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그냥 또 안 쓰신 분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써놓은 거니까 이거 다시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오프닝 랩은 안 쓰신 분 오늘 녹음해 오신 분 다 손들어 녹음하신 분 녹음 파일 있다 그럼 4분은 이제 편집하시면 되는데 없는 분들은 녹음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본이 없다. 대본 다 있으세요?
그럼 바로 녹음하면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AI를 해서 편집 만드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대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who, what, how를 넣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사실 이것도 되게 저걸지 모르겠지만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누구를 누구는 뭐 땡땡땡을 대상으로 난 땡땡땡한 이야기를 나누는 팟캐스트 첫 회에 오프닝 대본을 몇 분 길이로 만들어줘. 제목도 함께 추천해주면 좋겠어 하면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분들은 다 보셨겠죠. 챗GPT로도 쫙 나오고 제미나이를 쓰셔도 어떤 요즘에 웬만한 거 쓰시면 근데 그 두 개 제일 많이 쓰잖아요 사실. 제미나이 아니면 챗GPT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 이게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뼈대를 만드신 다음에 대신 자신만의 스타일로 다시 그거를 다 보셔야 되고 읽어보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하는 글과 읽는 글은 다르다. 쓰는 글을.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이거 나온 걸 한번 읽어보면서 내 스타일대로 복사해서 한글로 붙여놓기 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읽어보면서 조금 내 입맛에 안 맞는 말들을 바꿔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저작권 것처럼 음악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드려서 아마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으신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자 음악을 써야 된다.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공유마당 이 두 개 추천드렸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요 왼쪽 요거 누르시면 나오는 거에서 밑에 쭉 보면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기 그게 나오고 맨 밑에 또 오디오 보관함 요거 누르시면 음악이 쭉 뜹니다. 자 요거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 아시죠? 네 넘어갈게요. 그럼 이거에서 이것도 강의 제가 자꾸 까먹는데 강의 지난번 강의들이랑 다 올려놓을 테니까 모르시면 강의 자료 다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유마당도 여기는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무료 글볼 뭐 소상공인 추천 음악 막 왜냐하면 이 소상공인들도 그거 아시죠? 음악 막 틀어놨다가 예전에 막 그 저작권 문제로 문제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틀어놔도 뭐라고 안 그러던 걸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서 음악 들어가시면 된다. 주로 우리는 음악을 쓸 테니까 음악 쓰시고 음악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고 제가 오늘 아까 들어가 봤더니 한 22,000개가 넘게 있어요. 음악만.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하셔서 적당히 들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네. 이 편집 실습은 지난번에 가르쳐드렸는데 오다시티를 쓰면 저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쓰시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쓰는 게 컨트롤 I 그리고 뭐 잘라내기는 델리트 삭제 내가 선택한 부분 삭제하거나 이러는 거 그리고 그림으로는 지금 못 보여드리지만 오다시티 안에 그 포락선 도구라고 있다고 그랬죠. 점점 이은 거 그거 쓰시면 위아래로 볼륨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효과 중에서는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효과 중에 우리는 보통 두 개를 쓴다. 음량 및 컴프레션에서 증폭 그걸로 그냥 제한하는 대로 보통 하고 그 다음에 페이딩 그래서 페이드 인 아웃 혹시 쓰시려면 그렇게 쓰셔도 된다. 이 두 개 주로 쓰시고 나머지는 거의 쓸 일이 없다. 네 그러면 누구부터 하실까요? 이걸 또 갖고 가서 저 노트북 거기에 노트북 없죠 지금? 네. 그럼 제 노트북을 가져가든지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부터 한번 녹음해 보실래요? 한 사람만 하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아니 몇 개를 하셔도 돼요. 아니 이게 한 사람당 이게 한 사람씩이나 한 사람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저희가 왜냐면 녹음 스튜디오가 큰 데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 하나만 있어요. 뭐 두 분이서 하시는 걸 해보시고 싶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시고요. 네, 지금 한 분씩. 그러면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나는 그만은 좀 아 뒤에 하실래요? 나는 아 그러면 녹음 안 하시는 분 선생님 대본 준비되셨어요? 왜냐면 뒤에 녹음 없으시다고 그랬죠. 녹음하셔야 되는데 뭐 드시고 계시니까
아, 목 아프신 분이구나. 머리를 오늘 제가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선생님만 녹음하시면 되니까. 네. 이 나오네요. 그럼 조금 더 증폭이 됐고 얘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낮출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증폭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0.937 나오죠. 그럼 그냥 그대로 적용. 그럼 얘는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근데도 결국은 수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워킹맘들의 현실공감 토크쇼. 저는 진행을 맡은 짱입니다. 하루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또 직장인 자 선생님 목소리 이거를 볼 때 컨트롤 그걸 어떻게 둘 데가 없어서 없네. 컨트롤로 휠을 하시면 휠 업을 하면 휠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길게 크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줄이면 이만큼도 줄여져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편집하기가 힘들 테니까 당연히 휠을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적당히 크기를 저한테 맞춰야죠. 그리고 선생님 말 중에서 쓸데없는 건 다 잘라도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컨트롤 I 이 파일 위에서 요걸 제가 놓으면 여기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커서가 오거든요. 이 온 데서 컨트롤 I를 누르시면 분할이 됩니다. 그럼 얘는 쓸데없는 거니까 델리트 지울 수 있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워킹맘들의 현실공감 토크쇼. 저는 진행을 맡은 짱입니다. 저는 이걸 바로 이어서 쭉 안 할 거고요. 예를 들면 선생님의 오프닝 인사랑 이걸 좀 나눌 거예요. 그러면 자 음악을 뭐 어느 정도 쓸지는 뭐 자기 마음이지만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이거 뭐 음악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이 앞부분이 여기서 딱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딱 그러고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띵 하고선 끝나니까. 근데 앞부분도 라디오에서 처음부터 소리가 크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 앞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펙트로 근데 이거는 지금 위에 보면 이게 초거든요. 0에서 5초, 10초, 15초 이런 거예요. 페이드가 또 너무 짧으면 페이드의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3초 정도는 잡아주고 자 페이딩 페이드 인이겠죠. 아웃은 점점 줄어드는 거고 인은 점점 커지는 거. 이 페이드 인을 쳐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벌써. 그 대신 얘를 잡고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원하는 파일을 잡았을 때 여기다가 이제서 페이드 인이 됐어요. 얘는 페이드 인이 들어간 거예요. 자 들어볼까요? 자 여기쯤 됐고 그럼 이제 여기서 하성희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대로 들어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모래랑 막 해가지고 위에 빨간 거 치죠. 이 빨간 거 치면 이게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큰 거거든요. 그리고 말이 나올 때는 말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음악을 밑에 내려줘야 되는데 음악을 내려주는 방법은 자 음악을 잡습니다. 이렇게 손 모양 나왔을 때 하면 이렇게 파랗게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잡고 요 위에 보시면 포락선 도구라고 나와요. 이렇게 저희는 원래 기본적으로 요 선택 도구를 쓰고 있는 건데 요거 할 때만 포락선 도구라는 걸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점을 2개 찍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누르면 얘가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그냥 다 최대로 올리세요. 그냥 나중에 원래 기본이 그냥 이거예요. 자 2개가 있는데 이렇게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을 가지고 자 그래서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선생님 목소리를 여기쯤부터 나오게 하면 되겠다.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선택 도구 누르시고 이때는 이제 이렇게 줄어든 거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워킹맘들의 현실공감 토크쇼. 저는 진행을 맡은 하정희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낫죠? 그러면 소리가 여기는 작고, 자 다음 멘트 나오기 전까지 다시 또 이제 올라가야죠. 음악이 또 좀 나와야죠. 그럼 또 점 2개 또 찍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은 그냥 맨 위까지 올리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 얘를 말 끝나는 데쯤에서 이 정도로 낮추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얘도 조금 높은 것 같아. 음악을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음악 수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레벨을. 그래서 하고 또 들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얘를 중간쯤에 놓으면 딱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선택 도구 누르시고, 자 오늘 눌렀다가 위에 여기를 누르면 플레이가 저절로 돼요. 이걸 누르셔도 플레이가 되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플레이가 되는 거고, 재생을 하면 있는 데서 여기 잡아놨으면 있는 데서부터 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워킹맘들의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워킹맘들의 현실공감 토크쇼. 저는 진행을 맡은 하정희입니다. 하루에 엄마라는 그럼 여기가 또 음악을 보니까 짧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이제 복습. 자 잡고 여기서부터 말이 또 나올 거니까 뭐 한다고 그랬죠? 포락선 도구 누르면 다 이렇게 바뀌죠, 애들이. 내가 필요한 파일 위에서만 눌러주시면 돼요. 또 2개 잡아요, 점을.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잡고. 그 대신 이 점을 잡고 올리거나 내리거나 왼쪽 가거나 오른쪽 가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좀 부드럽게 좀 낮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얘기가 쭉 나오니까 요 정도 빨리는 아까 보니까 되겠다. 그럼 자, 또 음악이 나오다가 하루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또 직장인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계시죠? 집에 와선 또 끝나지 않는 집안일까지. 도대체 나는 언제쯤 쉬는 걸까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어요. 육아도 일도 부부 사이도 사랑은 참 어렵지만 또 그만큼 배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 시간만큼은 잠시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나 자신으로서 또 친구처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봐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끝나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그냥 샘플하는 게 실제로 진짜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컨트롤 I 또 여기서 컨트롤 I 하고 얘를 잡은 다음에 파란색이 됐을 때 삭제를 누르시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붙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중간에 내가 뭐 NG가 났다 이러면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싶은 날도 있잖아요. 자 오프닝을 샘플로 만들 거니까 일단 그거는 필요 없는 걸로 해서 했다고 치고 음악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저걸로 봐주시면 돼요. 이 시간만큼은 잠시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나 자신으로서 또 친구처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봐요. 그럼 잠시 숨 고르시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기는 오늘도 사랑을 배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델리트하면 사라져요.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I 쓸데없는 부분은
컨트롤 I를 눌러서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멘트도 끝났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라디오에서 소리가 조금 올라갔다가 꺼지죠. 그러면 또 두 개를 잡는 거예요. 자, 여기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데쯤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악이 또 올라가서 그냥 끝나면 되겠어. 이 음악은 딱 맞아. 그러면 자,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을 배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페이드를 칠 필요도 없이 음악이 딱 맞아가지고 그냥 끝났으니까 이대로 쓰셔도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페이드아웃을 해야 되거나 한다 그러면 포락선 도구를 써서 잡고 끝도 잡고 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를 요 점 모양이 됐을 때 이렇게 내리시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가 싫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포락선 도구로 낮춰도 페이드아웃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싫으시다. 나는 그러면 그냥 페이드아웃을 여기서 다시 선택 도구로 만드신 다음에 이만큼 해서 여기서부터 페이드아웃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서 이펙트, 효과, 그냥 효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펙트. 그래서 페이딩, 이제는 아웃이겠죠. 페이드 아웃. 그럼 이렇게 됐어요. 이미 이게 낮아지는 음악이라서 큰 효과는 없겠지만 이렇게 낮아지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오프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걸 이제 자, 두 개의 파일을 작업을 했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프닝 파일로.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음악 가져올 때 가져오기라고 그랬죠. 가져오기를 하시라고 그랬죠. 끌어오시거나. 근데 이번엔 내보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만들었어. 그럼 오디오를 난 이제 내보낼 거야. 내보내기예요. 다른 걸로 이 여기에 저장이라고 돼 있는 거는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걸.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다운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멈추거나 바보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사실은 해놓는 게 좋죠. 하정희 선생님 뭐 예를 들면 이름 알아서 하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 이게 작업 파일을 저장하는 거예요. 작업 파일을. 그래서 이게 닫혀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막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바탕화면에 놔뒀잖아요. 그럼 이걸 열면 오다시티가 저절로 열리면서 이런 건 다 그냥 확인 그냥 하시고 하면 다시 아까처럼 나오죠. 그래서 중간중간 컨트롤 S로 한글 파일 저장하시듯이 프로젝트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운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이걸. 그런데 이제 다 됐고 우리 이제 내보낼 거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하실 거 없어요. 그냥 다 된 상태에서 오디오 내보내기. 그럼 본인의 컴퓨터로, 왜냐면 오디오닷컴이나 뭐 이거는 얘네들이 쓰는 그 아까 뮤즈허브 뭐 이런 거라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컴퓨터로 내보내기. 그래서 하정희 선생님 오프닝, 여기는 웨이브로 나오죠. 자, 웨이브 파일은 저번에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얘는 압축이 하나도 안 된 파일이에요. 그래서 용량이 되게 커요. 그래서 옛날에 CD들이나 이런데 뭐 10곡 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간 이유가 압축을 안 하고 최고의 음질로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MP3는 이 밑에 쭉 나오는 이런 파일들은 제일 많이 쓰는 게 MP3죠. MP3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영역을 다 죽여버려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그러니까 용량을 작게 우리가 쓰기 편하게. 자, 웨이브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안 해봤는데 웨이브로 저장을 하면 용량이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볼까요?
자, 웨이브로 나온 거를 한번 보면 이게 크기가 14.9메가예요. 그만큼 한 개. 이게 전체 분량을 보면은 지금 한 2분이 채 안 되는데 14.9메가면 한 50, 그러니까 20배 정도 하면 막 300기가 막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50분짜리 만든다 그러면. 근데 mp3로 내보내면 다시 해볼게요. 이건 이제 mp3는 256 정도 쓰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최고 품질 프리셋으로 하지 마시고 고정 256. 보통 세팅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얘는 이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샘플링 주파수는 건드리지 마시고 비트레이트 모드를 고정. 가변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음질을 자기가 하니까 괜히 굳이 그거 하실 필요 없고 mp3 자체가 어차피 압축률이 높기 때문에 256으로 하셔도 되고 320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저희 라디오 할 때도 256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냥 256 하면 그냥 꽤 고음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뭐 듣는데 지장 없으니까요. 자, 한번 이걸로 내보내 볼까요? 그러면 mp3는 활용하기도 더 좋고 mp3는 여기저기 그냥 다 할 수 있으니까 웨이브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용량이 다릅니다. 1.71메가밖에 안 돼요. 얘가 아까 14. 몇 메가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보면 그럼 소리가 이상하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워킹맘들의 현실공감 토크쇼. 저는 진행을 맡은 하정희입니다. 하루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또 직장인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계시죠? 집에 와선 또 끝나지 않는 집안일까지. 도대체 나는 언제쯤 쉬는 걸까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시간만큼은 잠시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나 자신으로서 또 친구처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봐요. 그럼 잠시 숨 고르시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기는 오늘도 사랑을 배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오프닝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지금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 말고는 다 지금 편집들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프로그램에서? 혹시 뭐가 안 되시거나 뭐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시는 거 있나요? 선생님들 이거 보시고 나니까 하실 수 있겠죠? 되게 쉬워요. 사실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딱 2개만 쓸 줄 알면 돼요. 위에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가져갔나? 거기 혹시 포인터 있나요? 저 위에 선택 도구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랑 내가 줄이고 높일 때는 포락선 도구 그거만 쓸 줄 알면 음량을 높이고 낮추는 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여기 요 포락선 도구 요거만 쓸 줄 아시면 되고 자르는 거 제가 아까 그 강의 자료에 놔드렸지만 컨트롤 I 하면 분할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파란 걸로 잡은 다음에 지우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편집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거는 거의 뭐 하듯이 제가 다 해버렸는데 이 파일은 안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뭐 음악을 다른 걸 까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거를 다 만드신 것들을 뭐 좀 안 되신 거나 뭐 하시다 어려운 게 있으면 오시면 제가 이제 그거 조금 손봐드리고 다 완성된 것들을 우리가 다 한번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작업들 하시면서 혹시나 지금 궁금하신 것들은 지금 8시밖에 안 돼가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작업을 좀 더 하시다가 가시고 마무리를 해도 되고 오늘은 강의는 제가 준비한 강의 왜냐면 생각보다 녹음하실 분들이 많을 줄 알았더니 녹음하실 분들이 많이 안 오셨네요. 아마 다음번에도 녹음이 안 되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최소한 오늘 오셨던 분들은 다 작업을 하시고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거의 12시간, 적게는 10시간, 8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들었는데 마무리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까지 해가지고 이 오프닝 정도만이라도 만들어 보시면 사실 그 다음은 다 똑같아요. 뭐 본편을 만드시든 내용을 더 넣으시든 뭐 음악을 넣고 페이드하고 그런 것들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돌아가셔서 하시다가 뭐 잘 모르시겠다 이러면은 그 카톡방에 뭐 올려주셔도 돼요. 저희 있는 카톡방에. 저는 나가지 않으니까요. 다만 답은 좀 늦을 수 있어요. 제가 카톡방이 하도 많아서 제가 조금 늦게 답은 드리더라도 보긴 보니까요. 꼭 뭐 궁금하신 건 올려주시고요. 네, 혹시 오늘 좀 더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다 작업들 거의 다 되셨나요? 수요일? 그럼 오늘 왜냐면 집에 가서 하시면 또 안 해요. 저도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가급적이면 뭐 8시 반까지 여기는 공간이 남은 거니까 작업을 하시고 가급적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시면서 뭐 마무리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좀 모자란 건 집에 가서 하신다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도 좀 더 있을 거니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그 녹음하신 거 그 하정희 선생님 말고 집에 가서 오다시티 까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그 without use업으로 까셔야 돼요. 아래에 있는 거. 위에 하시면 뭐 이상한 거 막 나와가지고 가입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하시고요. 그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고생 하루 일과가 참 고되셨을 텐데 또 강의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수요일날 될 수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뵙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